자, 이렇게 글자를 하나 쓴 후에,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동그라미, 앨리스 툴 선택해 주시고, 색은 채워주시고, 스트로크는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필, 클릭. 두 번째, 솔리드 컬러 선택해 주시고요. 스트로크는 꺼주세요. 필은 채워주시고 스트로크는 꺼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색깔은 흰색 하지 마시고요. 원하시는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하시는 색깔 지정해 주신 후 Shift 누르고 글자를 다 덮을 수 있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도 온라인 패널에 두 번째, 다섯 번째 눌러서 정 한가운데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얘를 이제 GGG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속성값, 컨텐츠의 앨리스 패스의 속성값을 열어서 제가 방금 필 값을 체크했는데요. 필을 지금 활성화했죠. 스트로크 끄고. 근데 반대로 하겠습니다. 필은 끄고 스트로크는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옵션 값 열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스트로크 필은 체크 해제, 스트로크는 체크인 한 다음에 자, 속성값 열어서 여기서 컬러값 바꿔주세요. 자, 여기서 컬러값 원하시는 컬러값 바꿔주시고요. 자, 원하시는 컬러값 바꿔주시고 두께는 넉넉하게 한 8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의 크기를 좀 조정하고 싶으시면 앨리스 패스 1의 사이즈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크기가 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일게요. 글자를 살짝 덮을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크기값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230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이제 됐고요. 두께 지정했고, 동그라미 크기값 지정했고 난 후에, 이제 이 동그라미가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나중에 이 정도로 확 커지면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0프레임에 커서를 갖다 놓은 후, 자, 요 동그라미의 앨리스 1에 앨리스 패스 1에 사이즈 값의 스탑워치, 그리고 스트로크의 스트로크 위드 값의 스탑워치 두 개 해주세요. 사이즈 값의 스탑워치, 스트로크 위드 값의 스탑워치. 자, 두 개 스탑워치 한 후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보일 필요가 없고 이 값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U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애니메이션 한 값만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커서를 1초로 갖다 놓고요. 커서를 1초에 갖다 놓고 자, 요 값을 이제 바꿔볼게요. 여기 값을. 자, 얘는 스케일 값은 그대로 냅두시고요. 자, 요 위드 값만 얘를 0으로 바꿉니다.
0 바꾸고 엔터 치면 여기 키 값이 만들어지고요. 스케일 값만 얘를 여기다 복사하시면 되니까요. 여기 스케일 값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1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처음에는 1이 안 보여야 되니까요. 사이즈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커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1이 커지면서 사라집니다. 크기 값 조금 더 키워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1이 커지면서 사라지죠. 크기 조금만 더 짜. 예. 자, 이렇게 됐죠? 1이 커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동그라미가 좀 더 있다가 이렇게 라인이 사라지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 막판에 뭐 배웠죠? 리니어, 이지인, 이지아웃 배웠잖아요. 그죠? 예. 자, 그걸 적용할 거예요. 이지인, 이지아웃. 그래서 자, 요 4개 키프레임을 다 선택해 주시고요. 4개 키프레임을 다 선택해 주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커졌다가 중간에 확 커졌다가 막판에 천천히 사라지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돼야지 정상이겠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리니어는 일직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 중간에 확 빨라졌다가 막판에 다시 천천히 하려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0초고 여기가 1초면 처음에는 천천히 커졌다가 확 빨리 그려졌다가 다시 천천히 돼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출발이 늦는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얘를 이지 아웃이라고 했고 도착 지점이 느린 거는 이지 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지 아웃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고요. 이지 아웃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한번 아니 아직 안 배웠어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면 키프레임 어시스트가 있죠. 여기서 이지지입니다. 네. 네. 이지는 얘를 뜻하는 거고요. 네. 이지아웃은 얘를 뜻하는 거고 얘의 속성과 얘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애가 이지지예요. 단축키는 F9. 그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F9. 자, 우리는 지금 F9를 적용할 거예요. F9 딱 적용하면 키프레임 값이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네. 자, 이 모래시계 모양을 가지고 좀 더 내 맘대로 속도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1초 동안 커지는데 내 맘대로 속도를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키프레임 4개 다 선택해 주시고 요거 그래프 에디터 눌러서 키프레임 값을 꺼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4개 키프레임, 요 앞에 2개, 뒤에 2개 키프레임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래프가 요만하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여기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옵션 값 중에서 키프레임을 일단 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게 다 선택하신 후에 요거 보시면 여기 요쪽에 아이콘 3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오토줌, 뭐, fit selection view, 그 다음에 fit all graph view,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 누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누르셔도 되고, 세 번째 누르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선택하시면 이제 그래프가 큼직하니까 컨트롤하기 편하시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그래프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앞에 거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버리시면 0초부터 10프레임 사이에는 천천히 커지고요. 다시 이쪽 끝에 드래그해서 두 개 다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 버리면 빨라지는 구간은 한 10프레임서부터 한 18프레임까지는 확 빨라졌다가 18프레임 이후서부터 그래프가 내려가니까 천천히 커지는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이런 식으로 확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느리게 커진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당길게요. 이쪽으로. 너무 느리게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이 정도로 좀 커질 수 있게 하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야겠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기가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터블런스 디스플레이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동그라미 만든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펙트 프리셋에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TURB라고 하나만 쳐주세요. TURB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디스토 효과의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라는 효과가 검색됩니다. 자, 이 효과를 그대로 동그라미에다 딱 적용하는 순간 뭐가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형체가 찌그러져요. 적용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에 터블런스 디스플레이 효과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형태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곡 효과니까요. 일단 터블런스는 뭐 포맷이 되게 많아요. 뭐 벌지, 뭐 트위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거칠은 느낌을 좀 표현하기, 거치고 약간 베베 꼬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트위스터 하셔도 되고요. 그냥 기본값 우린 기본값 그냥 터블런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게 너무 무난해요. 우리는 요걸 좀 거칠게 좀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컴플렉시티라는 효과가 있어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값을 올릴게요. 한 10 정도 올려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거칠어지죠. 자, 이 상태만 플레이해도 이런 식으로 뭐가 번개 느낌처럼 이렇게 지지직 거리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이쪽으로 좀 가야 되니까 여기 어마운트 값을 올리게 되면 지지직거림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어마운트 값들 이리저리 좀 움직여 보세요. 어마운트 값을.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이즈 값도 이렇게 해보시면 사이즈 값을 작아버리시면 이제 원형에 가깝게 되는 거고요. 사이즈 값을 올리게 되면 잠깐 찌그러지면서 이제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직거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사이즈가 0에 가까울수록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 값은 이 거친 느낌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컴플렉스는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하나 만든 상태에서, 요 에볼루션을 보시게 되면, 에볼루션이 뭐냐면, 이 지지직거림을 이렇게 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값을 올려보면, 이 지지직거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지직거림이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요런 효과를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0프레임에 커서 갖다 놓고요. 에볼루션이 0인 상태에서 스탑워치 그리고 1초에 갖다 놓고 한 바퀴만 돌릴게요. 360도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앞에 값을 1 하게 되면 지지직 그림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지지직 하면서 사라지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약간 좀 시간차를 좀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분홍 동그라미가 요 정도 커졌을 때, 요 정도 커졌을 때 또 다른 동그라미가 이렇게 똑같이 커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레이어 있죠? 요 레이어를 컨트롤 D에서 똑같은 거 하나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난 후에 속성값 열어서 컨텐츠의 엘립스 1에 스트로크의 색깔만 바꿀게요. 컬러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컬러를 그래서 뭐 이런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색깔만 바꾼 상태에서요. 컬러를 해주시고 복사한 레이어의 시작 지점은 한 5프레임 뒤에 둘, 셋, 넷, 다섯 5프레임 뒤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시작 지점을 마우스 꾹 누르고 이렇게 뒤로 좀 밀려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순서를 바꿔주세요. 방금 복사한 애를 밑으로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레이하면서 시간차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죠? 5프레임이 조금, 5프레임을 한번 해볼게요. 예.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약간 5프레임 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지직 거리게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요 지지직거림에 따라서 이 글자가 나타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두 네. 번째 색깔 할 때 예.
예, 예. 순서를 바꿔주세요.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바꿔.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좀 뒤로 밀려주세요. 네. 그래 이렇게 시간차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예. 이렇게 시간차가 생기면서 나중에 원 두 개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글자만 이제 나타나면 돼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 지지직거림에 따라서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글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느냐?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두 개가 지금 글자를 다 덮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글자 안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가 글자를 다 덮은 데를 찾으세요. 그리고 난 후에 글자가 그 덮은 데부터 보일 수 있게 줄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타이틀이 완성됩니다.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지직 하면서 글자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타이틀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만든 거는 이제 영상 위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만드신 후에 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이런 게 뭐 보여주고 싶을 때 영상 위에 이쪽이나 뭐 하단에 자막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만약에 나는 이거를 만든 거를 일로 전체적으로 다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커서 맨 앞에 갖다 놓고 레이어에 뉴에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드신 후에요.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드신 다음에 얘네 세 개를 뭐로 페어런트 시켜주시면 되겠죠. 널 오브젝트로. 자, 이렇게 해서 널 오브젝트 만드신 후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 값을 이용해 갖고 위치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천천히요. 예. 잠깐만. 널 오브젝트까지 왔어요. 예. 그다음에 페어런트. 아, 세 개 다 선택. 예, 세 개 다. 세 개 다 선택하고 여기 널 오브젝트에 널 1번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얘의 포지션 값을 꺼내 가지고 위치 값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 값 바꿔 주셔야 돼요. 선택 도구 선택한 다음에 널 오브젝트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 값 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아, 제가 뭐 지금 영상이 흰색이라서 예. 나는 요 하단에다 갖다 놓고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다 해요. 이렇게 해서 영상 중간에 내 유튜브 채널을 좀 시선 집중해 보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영상 보다가 뭔가 이쪽에서 뭐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시선 집중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다른 거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얘를 하나만 더 복사할게요. 여기를 컨트롤 D에서 컴포지션을 하나만 더 복사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컴포지션을 복사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복사한 컴포지션의 안에 있는 거 다 삭제. 자, 이것들을 이제 다 삭제 하시면 아무것도 없죠. 얘를 다른 거랑 만약에 응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펜 툴 선택해 주시고요. 필은 끄고 스트로크는 킨 상태에서 필은 끄고 스트로크 킨 상태에서 펜 툴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 하나만 그릴게요. 대충 그냥 이렇게 선 하나만 그릴게요. 자, 그리고 두께 원하시는 대로 두께 지정해 주시고요. 두께 지정해 주시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 하려면 우리는 배웠던 것처럼 트림 패스, 그죠? 자, 요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선이 그려지고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자, 속성값에 컨텐츠 선택해 주시고 add에 트림 패스. 트림 패스 적용하시면 자, 이제 선이 그려졌다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서가 0프레임에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엔드 값을 둘 다 0으로 놓고 스탑워치. 자, 그리고 요것만 보이면 되니까 선택하고 단축키 U 버튼 눌러서 지금 애니메이션 된 것만 보이시게 하면 됩니다. 스타트 엔드 값을 0, 0, 스탑워치. 그리고 2초로 가서, 한 2초로 가서 스타트와 엔드 값을 둘 다, 아니다. 2초 가지 마시고요. 한 1초 갈게요. 1초로 가서 스타트 엔드 값을 둘 다 100으로. 그러면
앞에는 0, 뒤에는 100. 앞에는 0, 뒤에는 100. 자, 지금 플레이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0이고 둘 다 100일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다 선택해 주고 키보드에 F9 눌러서 EGG 바꿔주신 후에 자, 위에 거가 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밑에 거가 선이 사라지는 거니까 선이 사라지는 키프레임 2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뒤로 좀 미룹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이 그려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선이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선이 그려졌다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해서 선이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그렸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썼던 여기 컴포지션 가서 여기에 썼던 효과 있죠. 여기에 썼던 효과를 복사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와서 터뷸런스 디스플레이 효과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자, 여기서 얘가 썼던 효과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해서 1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요 레이어에 선택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터뷸런스 효과가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선이 그려지면서 사라지는 거에도 이렇게 터뷸런스 효과가 적용되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죠. 잠깐만, 불 좀, 잠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볼게요. 저거를 만약에 응용한다 그러면 위 나이키 로고 있죠, 그죠?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선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요. 또 다른 선 하나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레이어 1번, 얘가 레이어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한테 트림 패스를 적용합니다. 얘한테도 트림 패스를 적용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 하고요. 얘한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선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 얘도 선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고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나이키 로고를 만들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 레이어 밑에 레이어 3번은 오리지널 나이키 로고. 이렇게 색이 채워진 오리지널 나이키 로고인 거예요. 색이 채워진 오리지널 나이키 로고를 세 번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선이 그려질 때 오리지널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여기까지 가면 오리지널 나이키 로고는 여기까지 보이시면 되겠죠. 그죠?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쉬었다가 요거 한번 도전해 주세요. 가장 쉬운 걸로. 어렵나요? 아이디어 한번 내보시죠. 위에 거 선이 그려지고요. 밑에 거 선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키 로고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네. 우리 나이키 로고 다운받는 거는 우리 어디 가면 있어요? 여기 뭐 프리픽. 우리 맨날 가는 프리픽 사이트 가시면 여기다가 나이키
로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로고. 벌써 나이키 로고가 바뀌었나? 나이키. 어? 여기는 안 나오나 보다. 그러면 일반적인 네이버 가셔서 여기다가 나이키 로고 치시면 여기 이미지 탭에 굉장히 많죠. 이미지 탭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나 뭐 화면 캡처 하든 요런 거 뭐 하시든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하나 다운 받으셔서 쉬었다가 하셔도 됩니다. 또는 나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겠다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하세요.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는 나중에 안 사라져도 돼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주시고요. 그 동그라미에다가 터뷸런스 디스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마치 번개가 요 나이키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죠. 자, 이제 배웠으니까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아이디어 싸움. 자, 쉬었다 할게요. 아이디어 싸움. 어떻게 로고를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하실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나이키 로고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요거 그대로 에펙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요 영상도 미리 하나 좀 다운받아 주시고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아이디어 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아까 인코딩 하는 것도 녹화하셨어요? 네네, 녹화했어요. 네.